늦은 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 서 있습니다. 유리창 안쪽에는 빼곡하게 붙어 있던 매물 종이가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한때 층마다 가격이 적혀 있던 그 종이들이 지금은 텅 빈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 안에서 중개사는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도, 월세를 구하려는 사람도, 집을 사려는 사람도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물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나온 물건마저 어제보다 오늘 더 비싸졌다는 말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지금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사는 값도 오르고, 전세로 빌리는 값도 오르고, 월세로 사는 값마저 동시에 치솟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트리플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는 일은 부동산 역사에서 흔치 않은 광경입니다. 보통은 하나가 오르면 다른 하나가 눌리는 것이 시장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21% 올랐습니다. 같은 달 아파트 전세 가격은 1.37%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무려 201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월세마저 1.15% 올라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 개의 화살이 동시에 하늘로 솟구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트리플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정체를 세 가지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단순한 원리 하나를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물건이 귀해지면 값이 오른다는 원리입니다. 지금 서울의 집은 놀라울 만큼 귀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져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2만 4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2025년의 예정 물량이 약 4만 7천 가구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마치 큰 저수지로 흘러들던 물줄기가 갑자기 가늘어진 것과 같습니다. 물이 줄어들면 그 물을 나눠 쓰려는 사람들의 다툼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짓기 시작하는 공사 물량마저 크게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는 삽을 뜬다고 다음날 완성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땅을 파고 골조를 올리고 마감을 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사 감소는 몇 년 뒤에 입주 절벽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한 분석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앞으로 더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래에 살 집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 불안은 곧바로 지금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더 비싸질 것 같으니 지금 사두자는 마음이 매매 시장을 밀어 올립니다. 지금 전세를 놓치면 다시는 못 구할 것 같으니 웃돈을 주고서라도 잡자는 마음이 전세 시장을 달굽니다. 공급 절벽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장을 조이는 공포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트리플 상승의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바로 전세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월세가 채우는 현상입니다. 원래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목돈을 맡기고 다달이 나가는 돈 없이 집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사다리와 같은 고마운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가 지금 하나씩 치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강력해진 대출 규제입니다. 2025년 6월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예전처럼 전세를 끼고 은행 돈을 보태서 집을 사는 방식이 크게 막힌 것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이라는 큰 돈을 받아도 그 돈으로 새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겹칩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던 임대차 관련 법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입니다. 계약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자 집주인들은 앞으로의 손해를 미리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 계약할 때부터 값을 크게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돌려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입자를 지키려던 방패가 오히려 세입자의 부담을 키우는 창으로 되돌아온 셈입니다.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는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숫자가 100을 넘으면 집을 구하려는 사람이 물건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전세를 못 구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그렇게 밀려온 사람들이 몰리니 월세마저 역대 최고 속도로 오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잔인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매매와 전세와 월세는 서로 떨어진 별개의 시장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물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물길의 상류가 막히면 하류가 넘치고 하류가 넘치면 다시 상류로 압력이 되돌아옵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두 갈래 길 앞에 섭니다. 하나는 매달 돈이 나가는 월세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집을 사버리는 길입니다. 실제로 2026년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전세 거래를 앞질렀습니다. 차라리 빌리느니 사자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전세에서 밀려난 수요가 매매로 옮겨가면서 집값은 다시 한번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집값이 오르니 그 집을 담보로 한 전세금도 따라 오릅니다. 오른 전세를 감당 못한 사람은 또 월세로 밀려납니다. 마치 뱀이 제 꼬리를 무는 것처럼 새 시장이 서로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완성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상승의 불길이 이제 강남을 넘어 외곽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동구와 노원구와 도봉구처럼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여겨지던 지역에 전세가 크게 뛰었습니다. 2025년에는 매매가 전세를 앞지른 구가 단 한 곳뿐이었지만 2026년에는 16곳으로 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불길이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 서울 전역의 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이 몰린 경기 화성 동탄 같은 지역은 한 달 만에 6.81%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이며 수도권 전체로 열기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특정 동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도 앞에서 실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통계 속 숫자 뒤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얼굴이 있습니다. 2년 전 서울 변두리에 전세를 얻어 살던 한 신혼부부를 떠올려 봅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 집주인은 담담한 목소리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고 통보합니다. 부부는 다른 전세를 찾아온 동네를 헤매지만 남은 매물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그마저도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결국 그들은 매달 나가는 월세를 받아들이거나 서울 밖으로 밀려나는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특별한 사연이 아니라 우리 이웃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1년 사이 서울 아파트 값은 약 14.74%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설명하지만 당장 집을 옮겨야 하는 세입자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뿌리가 깊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규제를 풀면 투기가 살아날까 두렵고 규제를 조이면 전세가 사라져 세입자가 월세로 내몰립니다. 어느 방향으로 손을 대도 다른 쪽에서 부작용이 터져나오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해답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을 꾸준히 지어내는 데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서울과 경기의 전월세 급등에 대응해 매입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집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기에 이 파도가 잦아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트리플 상승은 단순히 부동산 값이 오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이 파도는 위기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기회로 보이시나요? 그 답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